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종일 노래방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도서관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 책을 보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유튜브를 또 들어와서 유튜브를 보고, 내가 이게 좋아하는 그 채널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음, 보고 하다가 이제 유튜브 이제 채널 분석은 이제 잘 저번보다도 좀 덜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가 안 되니까 책 한 줄을 읽으려면 힘드니까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특징이 하나가 그, 그 전하고 조금 다른 특징. 전에도 뭐 자주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전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 소통도 조금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걸 듣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들어갔고, 오늘은 그냥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걸 듣는지 이제 그 들어가면은 분석이면은 어쨌든 그걸 보니까요. 보니까는 이제 뭐 저번이랑 큰 변화는 없고, 한 가지 이제 차이점, 이제 연령대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고 성별도 비슷하고, 저 이제 평균으로는 한 20대 분들,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조회수하고는, 시간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그러니까 저는 조회수가 뭐 많지가 않으니까, 이번에 특이한 것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또 시청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두 개를 발견을 했어요. 바로 이제 뮤지션 시리즈 중에서 조용필 선생, 그리고 또 하현우 락커, 이 두 영상의 특이한 것은, 원래 일단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조금 나와도 시간은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제 어, 원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은 저 시간 채우기 위해서 막 의리로 막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 채워진 지 2달 조금 넘고 나서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근데 이 뮤지션 시리즈 저번에 했을 때는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간은 이제 그 조회수에 거의 걸맞게 나왔지만, 이번에는 조회수가 어 많이 나오고, 제 기준에서 제가 한 100 정도 보통 나오기 때문에, 조회수가 100 안팎으로 나오기 때문에 둘 두 뮤지션 다 이제 500을 넘고, 근데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저번에는 짤막하게 했는데 이번에 길게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 들고, 그러면서 오늘 할 것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딱 보니까는 이 저번 채널에 비해서 자유롭게 뭘 쓰고 좀 한국 분들에게 그 댓글은 안 남기셔도 좋습니다. 이걸 많이 해가지고 다 이제 외국 분들 댓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한국 분들 댓글이 남았는데, 그 댓글이 어, 팬으로서의 그 댓글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상당히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숙고된
조금 값진 댓글들 같은 것들이 몇 개 그래도 달리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보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거를 하나 여기다가 어, 주절주절 남겨야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부터는 재미는 별로 없겠죠. 왜냐면 이거를 이 대중문화에 대한 이것은 어 그런 생각은 한 150년 뭐 이상 뭐 이렇게 마르크스 때부터, 왜냐면 그때가 벌써 산업혁명 때니까는. 근데 대중문화의 본격적인 형성기는 2차 대전 요때 미국 포도주의 정도부터로 잡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남기고 싶은 것은 왜 어, 그 사실 조영필 씨하고 하현우 씨 그 뮤지션 시리즈는 저번에는 음악적인 몇 개를 이렇게 좀 짤막 영상으로 했다면은 이번에는 길긴 긴데 재미있을 만한 게 사실 아니거든요. 내용에 코사인 그래프 들어가고 역사, 만주 역사, 일본 역사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꼼꼼히 막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 이거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 나오는 게 제 채널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분석인데 그 분석 중에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부분을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회수가 나오는데, 이제 하현우 씨나 조영필 씨는 조회수가 제 보통 조회수보다 여러 배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왜 많이 나왔지? 저번에는 짧게 했을 땐 그래도 재미있었지만 이번엔 재미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방정식 나오고 까레스키 그 역사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왜 했을까? 여기에서 이제 그 문화비평이라고 할까? 문화평론? 대중문화에 대한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 이후로 지금 현대까지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바뀌어 왔는데 지금 거의 최근 21세기에 들어올 때쯤까지가 어,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좀 이 거의 교과서적으로 정착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디지털 세상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좀 여기다 지금 얘기를 남겨보기 위해서 나온 거죠. 원래 그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문화 비평, 문화평론 이걸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으로 대중문화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틀을 가지고 뭐 그 이후로 수십 년, 100년 이어져 와요. 지금도 그 영향이 있고. 근데 뭐 어려운 이름을 여기다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마르크스는 아실 거고. 그리고 또 이름은 쓰지 말고 헤게모니라는 말 아시죠? 제가 어떤 집단 내에서, 특히 이익 집단 내에서의 그 헤게모니, 그러니까 강성이 잡는다. 정치, 이익 집단, 그리고 어떤 종교 이런 데 다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헤게모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낯설 수 있는 저 문화, 그 대중문화에 대한 그 이론 학자가 피스크라는 분, 이분 정도까지만 이름은 되고 나머지는 이름 없이 설명으로 한번 하면서 왜 내가 이 분석을 했을 때 이번에 뮤지션 시리즈가 좀 달랐는지, 이거를 또 분석이네. 그 뮤지션 시리즈도 사실은 되게 분석적인, 공명 에너지 어쩌고 일사후퇴 어쩌고 거의 역사 물리 컨텐츠예요. 근데 그렇게 재미있게 들으신 거예요. 시간이 제가 되게 놀랄 정도로 거기에서 엄청 나왔더라고요. 예. 조회수가 보통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시간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리고 댓글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의미심장하고, 이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후반부로 이제 가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마르크스는 대중문화의 그 첫 어떤 발흥기,
대중문화라기보다는 이제 산업혁명 그 시기니까는 대량 생산을 하고 그러던 시기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로 주입이 되는 것이다. 지배층에서 피지배층에게 주입이 되는 것이다. 이걸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수십 년 그리고 현대까지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변형된 게 우리가 아이고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이제 불교가 왜 60년대 히피 문화와 함께 그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퍼졌고 뭐 비틀즈 얘기도 하고 막 했었던 저번 채널에 했었는데 그때 마르쿠제라고 하는 분 얘기했고 그분도 들어보셨을 거고 마- 아도르노라고 하는 또 그분도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펼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주입되는 이제 그런 측면 중에서도 다 그 당대에 맞는 어떤 그 사유를 펼치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왜 하현우 조용필 나는 물리학이랑 역사학을 했는데 그 안에다가 사실은 그게 왜 잘 나왔나? 이거는 디지털 세상에 또 대중문화 요 변화를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분석했을 때는 뭐 20세기 중반이기 때문에 TV의 시대예요. TV, 텔레비전, 이제 흑백 텔레비전이지만 그리고 뭐 초보적인 영화가 나오고 라디오 뭐 이런. 근데 이때 이 양반들이 뭐랬냐면은 어, 이 그렇게 주입되는 거를 조금 더 진짜 대중문화의 시기에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때부터 보통 그 1차 대전 요때부터는 정말 대중문화의 시대라고 해요. 푸드주의 이후로 푸드 그냥 이렇게 탁 정해진 그 모양에다가 까만색 차 만들어내는 생산 라인 그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의 그 특징인데 그때는 그냥 그걸 다 사는 거야. 주어지는 거지. 이제 오르기처럼. 물론 이제 그 반대의 그 GM이라고 하는 또 이제 좀 다양한 차들 그게 양대 쪽으로 있다가 결국은 GM 쪽으로 패권이 넘어가죠. 근데 이, 이 양반들은 주입되는 것 중에서도 특히 이거에 주목했어요. 오락, 우민화.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먹고 살기 힘들거나 정치적으로 막 굉장히 불안하거나 했을 때 이를테면은 로마의 콜로세움 이런 데에서 쇼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막 맹수들이 나와야 되고 뭐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는 투견이 그냥 제가 미아리에서 태어났는데 미아리 평화의원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그거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개도 무서워하는데 개싸움은 볼 수가 없지.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오락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설득력이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3S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때 영화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프로 스포츠가 다 그 시기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성적인 그런 거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런 그런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거 저기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거에서 더 나아가고 그리고 완전히 막 유흥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미인 대회나 이런 것도 막 개최하고 막 이렇게 그랬던 역사가 있거든요. 80년대. 그 미스 유니버시아드 이거를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그 유치를 했었나? 하여튼 그래요. 그때 뭐 그래서 어 되게 여러 가지 그 우민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뭐 그때 그런 정책 속에서 어 저 노래를 잘해가지고 거기에서 상 탄 분이 또 이용 씨죠. 조용필 씨 때 말했던 분이 갑자기 또 막 연결이 막 되네. 예, 공부가 안 돼가지고 그냥 얘기나 좀 하려고 실시간으로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실시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좀 그 병원 그 일정 같은 거 좀 어떻게 좀 자리 좀 잡히고 나면 실시간을 말로 하는 실시간 콘서트는 괜찮거든요. 그거는 뭐 가끔씩 하도록 하고.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데 그 시기 즈음에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헤게몬이라고 하는 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데올로기처럼 주어지거나 아니면 우민화 정책처럼 주어지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이 사회 철학자들이라서 조금 오른쪽 왼쪽으로 할 때 조금 왼쪽 부분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건 아니고 문화. 제가 오늘 분석했던 하현우와 그 조용필 그 유튜브 분석 이걸 보고 좀 놀라가지고 이제 문화적인 부분을 보는 건데 헤게모니를 제가 이제 그 이익이 걸린 데에서 집단 그 집단 내에서 강성이 잡는 요걸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원래 그거를 제시했던 사람은 뭐 이건 뭐 그냥 흘려드렸어도 되고 그람시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분은 이 문화에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게만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양쪽이 그걸 가지고 헤게모니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헤게모니. 헤게모니를 가지고 경쟁할 수, 그러니까 위쪽에 비해서 위쪽은 다 수동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도 수동적으로 내려오는 거고, 우민화 정책도 수동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깨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이 헤게모니 정도가 되면은 깨어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수동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긴 하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헤게모니를 오히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헤게모니를. 헤게모니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그, 일을 할 때 한 그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그 학식이 높고 또 또 사람이 좋고 하는 그 선생님이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 그 도중에 그분이 이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이거 제가 질문했을 때 희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그 그때 뭐 아프기 전인데 어쨌든 그런 의문이 늘 있었어요 제가 저한테.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저랑 뭐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어느 기업 망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거는 헤게모니로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근거를 안 대고 하셨기 때문에 근거를 안 대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한 그 학식이 있는 분이신데 근거 없이 모 기업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물론 지금 제가 추후적으로 근거를 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거기 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거기에서 우리나라 부의 많은 부분이 창출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삐끗하면은 이를테면은 그 지분상으로 그 헤지펀드에 공격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정말로 큰 타격이 올 수 있죠. 삼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젊은 시절이었으니까는 의문을 제기했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헤게모니가 지배하고 있는 쪽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 이 안에 헤게모니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도 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틀로 보는 거야. 맞아. 우리나라는 모기업이랑 모기업은 반드시 있어야만 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그 대기업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 기업 망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렇게 막 얽혀 있단 말이에요. 또 90년대 상황, 2000년대 상황이 다 달라가지고 지금은 그 좀 삐끗하면은 정말로
한 부분에 큰 손실이 날 수 있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헤게모니에 대한 문화 비평 이런 게 있었죠. 문화 평론.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현대적으로 거의 21세기를 넘어오는 그 시기까지 활동하셨던 피스크라고 하는, 이 마스크 말고 피스크, 죄송합니다. 피스크라고 하는 분은 아니다, 앞쪽에 있었던 것을 다, 앞에 있던 것들은 좀 의무라죠.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이야. 이분 영국 분인가? 영미 쪽 요쪽 분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앞쪽에 있었던 분들은 뭐 여기저기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 거기죠. 어,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에 있던 분들이에요. 들이 주로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분들은. 근데 이제 이분은 조금 더 낙관적으로, 아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 제가 그걸 본 거예요. 댓글 같은 데서 몇 개 안 되는 그 댓글에서. 한국 분들은 거의 이제 제 채널에 댓글을 못 남기시거든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대중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 분석을 통해서 하현우나 조용필의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문화평론을 하나를 창조를 해냈다면은,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그 문화평론가들의 그 방식이랑 다르게 갑자기 뭐 그래프 나오고 좀 그렇긴 하죠. 저는 사실은 그 분들에 대한 그 엄청난 팬이긴 하지만, 제가 이 채널이 팬 채널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고맙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다가 교양에 해당되는 것들을 많이 이제 그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걸 많이 남기는 사람인데,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구구절절한 역사의 얘기와 아주 구구절절한 미적분의 얘기와 아주 구구절절한 그 파동 맥동함수의 분석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재밌게 들으신 거예요. 신기하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프랑크푸르트의 그 우미나 정책 3S 정책 그 전두환 때 이런 것처럼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 우리는 프로야구 우리가 즐기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게 일방적으로 내려온 건 아니라 이거죠. 이분은 다른 시각으로 일단 본 거야. 디지털 시기가 본격적으로 오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분인데, 지금도 잠깐 활동을 하시나? 그분 낸 책이 이제 한 10년, 20년 좀 더, 10여 년 된 것 같거든요. 20년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그 분석 자체가, 왜냐면 이분이 엘비스 마돈나 이런 걸 분석을 하신단 말이에요. 20세기를 사신 분이죠. 근데 엘비스 마돈나를 분석한 것이 이데올로기로 내려와 준 것도 아니고, 우민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지배계층이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헤게모니는 위에서도 잡을 수 있고 아래에서 잡으면은 노동자들이 소리를 낼 수 있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거는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계층 구분을 안 해요. 다 유목적으로 봐요. 유목적으로. 이분 푸코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푸코는 제가 이제 터미네이터 2 했던 그 편을, 제가 나중에 링크를 걸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편 얘기를 했는데, 푸코나 들레즈는. 근데 이분은 이 각각이다 사실은 그렇게 우민화돼 가지고 그냥 저급한 쾌락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창조를, 자기가 사실은 대중문화를 창조하고 있다라고 보신 분이에요. 좀 특이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더구나 디지털 세상에서는 조금 더 와닿는 거예요. 조금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엘비스랑 그 마돈나를 할 때 어떤 분석을 하셨냐면은 엘비스랑 마돈나가 오면은 다 거기에 우르르 해가지고 그걸로 우민화가 돼가지고 그분은 뭐 TV라고 하는 매체를 가장 많이 그 분석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뭐 맥루한이랑 관련된 것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여기다 링크를 걸겠습니다. 그건 뭐 몇 달 전에 찍어놓은 거라서. 근데 보니까는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마돈나가 나왔어. 마돈나가 뭘 입고 나왔고, 마돈나가 어떤 노래, 어떤 감정을 담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러면은 그냥 모방이 아니라 다 자기 나름의 소화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이분법적인 계층이 아니라 집단이 아니라 유목적으로 쫙쫙 형성이 되는 거야. 마돈나, 엘비스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유목적으로 지금 여러 커뮤니티가 있는 것처럼 거의 그런 것에 가까운 그런 분석을 해낸 거죠. 문화 비평을. 이렇게 해서 어떠한 스타일,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욕망, 그것 자체가 발현이 되고 그것을 자신의 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대중문화의 창조자, 조그만 창조자, 유목적인 창조자, 커뮤니티적인 창조자, 하연 우편, 조용 필편, 커뮤니티적인 창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엘비스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의 미디어로서. 근데 지금은 더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무슨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이데올로기로 쫙 내려와서 이렇게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나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 우민화 프랑크푸르트에 거기에 이제 마르쿠즈나 아도르노 같은 경우에도 거기하고 가까웠던 생각을 했던 분이긴 하고 다 조금씩 달라요. 이제 마르쿠즈 같은 경우에는 1차원전 인간.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나를 제외하고는 다 거의 다 대부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댓글들을 볼 때 다 개인이 사실은 문화와 또 새로운 또 뭐랄까 업그레이드된 정보나 지식의 창조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문화의 창조적인 그 흡수와 향유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는 아드로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마르크제는 1차원적인 인간, 그리고 아드로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정말 우민화적인 걸로 이제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피스크라노는 사실은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니라 온 것이 그룹별로 커뮤니티별로 막 활성화가 돼서 그게 또 흐름을 끌고 가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는 비판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TV 시절에는 실제로는 지금은 인터넷의 그 커뮤니티 막 그 몇 시간 내에 그 인기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각각의 그 유목 집단들의 유목민 뭐 요거는 이제 대륙의 현대 철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인데, 각각의 그 주체적인 이제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개인들이나 어떤 느슨한 네트워크들, 느슨하지만 관심으로 뭉친 네트워크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창조를 해내거든. 정말로 정말로 멋진 어떤 대중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만은 그게 자신의 욕망을 건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또 다른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을 이분은 한 80년대쯤에 그렇게 많이 활동하셨고, 책 번역된 게 한 10여 년 됐고, 그러니까는 이 디지털 시대를 그 설명한 분은 아닌데, 맞는 얘기, 지금은 더 맞는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대중문화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지금은 아래에서 위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꽃 피울 수 있는 게 또 대중문화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유튜브 분석하다가 대중문화 제가 보통 그 영상 중에서 분석적인 영상 이런 게 그 시간이 많이 나오는데 조회수랑 관계없이 근데 이 뮤지션 시리즈가 이번 영상에서 찍은 거는 그 저번 영상이랑 다르게 다 분석적인 영상이거든요 거의 근데 시간이 많이 나왔길래 조회수는 뭐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나왔길래 그걸 보면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공부 좀 더 해야죠. 감사합니다.